그리고 심지어 절대 사면 안 되는 뭐 미분양 아파트나 지주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좋게 홍보하고요. 그런 물건이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사람들이 순진하게 현혹이 되어서 계약을 하고 공유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피사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강의 1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닉네임은 정무피사이고요. 2018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억 5천 자본으로 전세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자산 30억 이상 다주택자고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투자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구축, 신축, 갭투, 갈아타기, 법인 투자 다 해봤고요. 2020년 11주택까지도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22년, 23년에 하락기에 쓴 맛을 보고 일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고 본전으로 매도한 것도 있고요. 수익으로 매도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현재는 다주택자 포지션에 실거주는 전월세 살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 포함 50여 채 이상 내 집 마련 도와줬고요. 단순히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협상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치를 많이 쌓았고요. 대부분 95% 이상 수익권입니다. 이제 못 오른 것들은 이제 타이밍이 21년도 때 이제 고점에서 산 것들 혹은 이제 좀 지방, 그 당시에는 좀 지방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금이 지방 인기가 없지만 그런 애들은 이제 실이 조금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좀 손실이 있고 이후의 것들은 전부 다 수익권입니다. 23년부터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영끌러인데 영끌 이자가 좀 많이 버거워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고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는 건 이제 제가 돈을 벌었다라고 자랑을 할 의도는 아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이 강의를 보시지 않길 바라면서 하는 이 내용을 쓴 거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오면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러 채널들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 부동산 강의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냥 대부분은 그냥 어그로성 강의 파리가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절대 사면 안 되는 미분양 아파트나 지주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좋게 홍보하고요. 그런 물건이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사람들이 순진하게 현혹이 되어서 계약을 하고 공유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불인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10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는 부동산을 사려는 목적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부동산은 이 목적을 왜 생각해야 되냐면 그 뒤에 소개드릴 부동산의 테크트리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목적도 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있는 제가 글을 가져왔는데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데 살고 싶대요.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죠. 성산시형을 투자할지 부가연을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현금이 5억이 있어서 나머지는 후순위 대출을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이 오를 것 같지만 정부 개입이 나오면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지금 이 분은 부동산을 살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요. 투자의 목적도 전혀 없습니다. 일단 좋은 데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좋은 게 살고 싶은 건지 앞으로 좋아질 신축에 살고 싶은 건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한 아파트들은 성산시형은 재건축 아파트고요. 부가연은 2구역, 3구역 남아있죠.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 여기는 지금 빌라 상태입니다. 둘 다 현재 실거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전세가에 나타나고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실거주는 안 좋지만 재건축과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이 동네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아도 그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신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고 부동산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5억을 가진 무주택자가 후순위 대출을 실행한다고 했어요. 후순위 대출이라 함은 내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5억 아파트짜리에 LTV 60%로 해서 3억의 대출을 받는데 이 돈도 부족해서 제2금융권에 이제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거죠. 5천에서 1억, LTV 80%까지 95%도 가능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무주택자는 절대 후순위 대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갭 투자하면 후순위 대출 받으면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요. 당연히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들어옵니까? 레버리지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아예 모르는 거죠. 정부 개입이 나와서 폭락하고 타이밍이 올 것 같다. 부동산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전혀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은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 6개월 정도까지. 근데 그 뒤에 장기적인 타이밍은 사실 그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그동안 폭락을 맞췄다고 떠드는 사람들, 전문가들조차도 20년, 21년부터 폭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뭐 2년 동안 틀렸고, 22년, 23년까지 맞췄습니다. 24년 또 틀렸고요. 반대로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20년, 21년 폭등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22년, 23년을 당연히 틀렸죠. 그리고 24년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단기적인 타이밍은 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적인 타이밍상 오를 타이밍에 가깝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과거부터 최근 한 4년 동안 25년 3월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이제 다주택자들의 절세, 급매성 물건이 출현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세보다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빠진 뒤에 25년 6월부터는 이제 종부세도 끝났고 재산세도 끝났고 다주택자가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세율도 뭐 딱히 좋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물건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단기적인 좀 타이밍이고 이건 좀 어렵고요. 무주택자가 하기를. 그래서 이 타이밍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집 혹은 추후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서 부동산 하락이 오면 그 집에 실거주하면서 버티고 상승이 오면 이제 갈아타거나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살 거라면 하락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투자 목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산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도 불안합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집이 하락하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절을 하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9억 3천에 전세가 2억 8천 3억 정도입니다. 20평이.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33%도 안 되는 거죠. 3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아파트이고 그 말인 즉 실거주가 불편하다는 거죠. 오래된 아파트니까 당연히 86년 아파트, 40년차 아파트니까 당연히 전세가를 제대로 못 받고요. 그러면 당장의 실거주는 굉장히 불편한데 이 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제 추후 수익성은 좋을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목적도 없이 투자를 한다? 이것도 틀렸고 투자금 5억? 택도 없습니다. 지금 매매가 9억인데 전세 3억 받아도 6억이 필요한데요. 5억을 넣고 1억을 후순위 받는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전세 절대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일단 내가 살 수도 없는 아파트일 뿐만이 아니라 내 목적에 맞는 아파트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가형 재개발도 프리미엄이 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한 1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 아파트도 사실 살 수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아기가 없거나 그런 이유로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으로 이제 또 본인의 투자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수익성을 더 좋은 상품을 찾아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막 실거주를 하는데 돈을 다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과 반대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더 좋게 하려면 실거주하고 투자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 실거주 편한 지역은 전월세로 사고 거주를 하고 이제 매매가 상승이 높은 지역을 투자나 분양권 투자나 등의 형태로 삽니다. 이게 실거주와 투자의 분리인데 이렇게 해야 레버리지를 더 많이 올리고 투자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대출도 없이 나 이 지역에 살고 싶어서 돈을 전부 다 대출도 없이 다 넣어서 그 집을 산다. 레버리지 이용하지 않고 자본 대비 낮은 급지 지역을 사게 되면 상승이 오더라도 상승가액이 적습니다. 투자성이 떨어지는 거죠. 대신 실거주는 편하겠죠. 근데 본인의 투자 목적이 실거주의 편의성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투자 목적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집은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인 거주 지역이 일산입니다. 일산에 전월세를 살고
남는 4억의 자본 가지고 서울에 뭐 구축 아파트 30평대 갭 투자나 혹은 뭐 일산에 신축 갭 투자를 하거나 혹은 뭐 분양권 같은 거를 사거나 신축이 될 분양권 같은 거를 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실거주용으로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뭐 본인의 자녀도 없고 부모님 케어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서 수익성을 더 쫓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실거주의 집을 많은 돈을 깔고 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기도 있고 부모님 케어도 필요하고 직장도 있고 그래서 실거주 지역이 딱 정해지고 실거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실거주 단지까지 거의 정해지는 상황에서 실거주해야 될 지역은 안 오른다는 말만 듣고 전월세로 살고 추후에 실거주할 수도 없는 매매가가 비싼 지역을 이제 갭 투자하거나 그런 다른 형태로 투자를 해서 반대로 하락이 오면 손절할 수밖에 없고 추후에 올라도 실거주도 못하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의 목적을 정하고 그 투자의 목적에 맞는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은 보통 4가지가 정해지는데요. 실거주랑 실거주를 하면서 자산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실거주가 내가 필요가 없어. 뭐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으로 인해서 나는 뭐 직장이 편한 지역에 전월세 살아도 돼. 그런 분들은 이제 실거주 관계없이 최고 수익성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 사람인 건지 아니면 당장 실거주는 안 해도 돼. 하지만 뭐 추후에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거나 해서 추후 실거주 할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어. 근데 그리고 투자성도 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유형 3번이고 4번은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사회적인 인식, 신분의 상징, 심리적인 만족감, 뭐 나 엘스 사라, 나 뭐 원베일리 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시 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끌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은 한 4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4개가 딱 들어맞지 않아도 이거에 가장 가까운 투자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성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조율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동산 1강 본인의 투자 목적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편에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